어딨냐? 크게 쳤나 보네. 밑에 뭐가 더 있는데? 독립영화 박화영을 연출한 이완 감독의 신작 프로젝트 Y가 1월 21일에 개봉했습니다. 박화영과 어른들은 몰라요가 매우 적나라한 폭력성과 선정적인 묘사로 유명했었지만 본작은 1분 정도를 삭제하고 15세로 개봉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낮에는 꽃집 일을 하다가 밤에는 화력의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윤미선은 같이 사는 친구 이도경과 함께 밑바닥 인생을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선을 포함한 화력의 동료들은 함께 일하던 최 실장에게 싼값에 빌라 분양권을 구매했다가 이것이 부동산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최 실장은 갑자기 죽어버려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하루아침에 7억 원이란 거금과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지만 암흑가의 실세 토 사장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설 묘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땅에 비자금 7억 원을 묻어놨다는 정보를 입수한 도경이 토 사장의 돈을 가로채자고 제안하고 토 사장이 워낙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미선은 반대했지만 도경의 설득으로 결국 돈을 파내기로 결심합니다. 토 사장이 휴대폰을 해킹해서 돈의 위치를 알아낸 미선과 도경은 CCTV도 없는 사설 묘지에서 7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만 밑에 함께 묻혀있던 엄청난 양의 금괴도 발견합니다. 똑같이 토 사장의 돈을 노리고 있던 석구에게 현금을 미끼로 던져주고 둘은 금괴로 인생 역전을 꿈꿨지만 금방 돈의 행방을 알아낸 토 사장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이완 감독의 전작 박화영과 어른들은 몰라요가 개인 성향에 따라서 불편하거나 끝까지 보기 힘들 정도로 자극적일지언정 애정 결핍으로 망가진 주인공이 소속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의 엄마를 자청하지만 설 밑바닥에서 이용만 당하는 아이러니한 삶과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어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비극을 보여주며 지나치게 염세주의적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영화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뚜렷했었는데 프로젝트 Y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화영보다 아쉬운 평가를 받은 어른들은 몰라요의 단점들이 이번 신작에 그대로 답습된 것 같았으며 남의 돈에 손을 댔다가 벌어지는 내용이란 점에서 이완 감독의 전작들을 비행 청소년에서 화력의 종사자로 바꾸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나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아의 내용을 섞은 느낌이었는데 전반부의 에너지는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의 음악을 힙합 프로듀서 세우가 담당했듯이 프로젝트 Y의 음악은 AOMG 출신 프로듀서 그레이가 맡았는데 평소에 그레이가 참여한 곡들을 즐겨 들어서 본작의 음악들이 전체적으로 좋긴 했으나 어른들은 몰라요의 롱보드 장면들처럼 그냥 휘황찬란한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인 영화 자체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장면들이 많았으며 마찬가지로 어른들은 몰라요의 단점인 장면 전환이 지나치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 장면들이 여러 개 있었을 정도로 편집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본작의 오프닝과 엔딩에서 제목을 띄우는 타이틀씬에서 제목의 폰트나 색조합이 펄프 픽션 같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들의 오프닝 크레딧과 타이틀씬을 연상시켰는데 본작을 타란티노 영화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 대한 엄청난 신뢰이자 모욕이라고 생각하며 정작 영화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고 휘황찬란한 것들은 다 때려 넣으면서 홍대나 합정 같은 곳에 있는 술집에 붙어있는 타란티노 영화 포스터를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타이틀씬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화력의 종사자가 주인공이란 점에서 본작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같은 범죄 스릴러 액션과 거리가 멀 것이라고 짐작했고 어쩌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슌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의 조금 더 염세적이고 비참한 버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걸 아노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슌 베이커 감독에 대한 모독이구나 싶었습니다. 각각 한소희와 전종서가 연기한 미선과 도경이 극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두 여성 주인공을 비추는 머롤랜드 드라이브나 델마와 로이스처럼 몰입감이라도 높았으면 좋았겠지만 뒤로 갈수록 늘어지는 느낌이 강해서 러닝타임 1시간 48분이 2시간 이상으로 더 긴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장점이라고 느낀 점들을 꼽아보자면 앞서 얘기했듯 그레이의 음악들이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매우 좋았고 뮤지컬 배우 정영주가 본작의 중간 보스인 황소를 연기했는데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삭발까지 하고 매우 살벌한 토사장의 수행원을 완벽하게 소화했으며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중간에 너무 허무하게 퇴장해버린 것이 아쉬웠습니다. 두 주연 캐릭터인 미선과 도경 중 개인적으로 도경이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느꼈으며 항상 비범한 캐릭터들을 연기했던 배우 전종서가 이번 배역도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Y는 이완 감독이 어른들은 몰라요의 혹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상업 영화가 되길 기대했지만 대표작 박화영을 따라가긴커녕 오히려 어른들은 몰라요의 단점들을 그대로 답습해버려서 스타일리시한 연출들을 다 때려박고 대중의 취향을 맞추기보단 차라리 원래 하던 하이퍼 리얼리즘이나 염세주의적 묘사를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이버 영화에 프로젝트 Y의 감독판도 함께 등록되어 있는데 15세 관람가를 받기 위해 원래 완성본의 1분 정도를 삭제했다고 들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독판은 다른 삭제 장면들까지 포함된 버전인지 궁금해졌고 과연 이게 극장 상영판보다 나은지 아니면 더 심각한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Y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